민준이에게서 며칠째 연락이 없었어요. 매일 밤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민준이가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수야, 한번 보자꾸나. 그 한마디가 희망인지 이별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수, 올해 32살이에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근무하는 여자 경찰관이죠. 사람들은 경찰이라고 하면 강하고 무뚝뚝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은 저도 퇴근길에 떡볶이 한 접시로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고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드라마 몰아보는 걸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상견례 전에 이미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분이 제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날 일이 없었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작전이 한창이었거든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정말 교묘해져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어르신들의 전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이 하루에도 몇 건씩 벌어지고 있었어요.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저희 팀은 그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현장에서 잡기 위해 며칠째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종로 쪽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한 중년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쇼핑백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은 채 두리번거리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걸음걸이는 뭔가에 쫓기듯 불안정했습니다. 눈가도 벌겋게 부어있는 게 한참을 우신 것 같았어요. 경찰로서 오래 일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건 분명히 누군가에게 현금을 전달하러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쭤봤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전화로 돈을 가져오라고 했나요? 그 순간 여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검찰에서 제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고, 지금 안 가져오면 구속한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나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저는 여성의 손을 조용히 잡고 가까운 벤치로 안내했어요. 쇼핑백 안에는 은행에서 막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수천만 원은 됐을 거예요. 이 돈이 만약 사기꾼 손에 넘어갔더라면 이 여성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저는 바로 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여성에게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저를 믿고 원래 약속한 장소로 가는 척 해달라고요. 여성은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저었지만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자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수거책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누가 봐도 수상했죠. 그가 여성에게 다가가 쇼핑백을 받으려는 순간 저와 동료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체포는 깔끔하게 이루어졌어요. 수거책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바닥에 엎어졌고 주변에서 대기하던 운전기사까지 함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여성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우셨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떼셨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경찰이니까요. 이름을 묻지도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일은 경찰에게 흔한 일상이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자친구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우리 어머니가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자고 하시는데 시간 괜찮아? 드디어 상견례라니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어요. 민준이의 어머니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거든요. 민준이 말로는 아주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이라고만 들었는데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옷을 3번이나 갈아입고 머리를 2번이나 다시 하고 거울 앞에서 인사 연습까지 했어요. 민준이가 정한 식당은 광화문 근처의 한정식집이었는데 문 앞에 서는 순간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식당 문을 열었어요. 안쪽 방에 민준이와 한 여성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며칠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종로 골목길에서 현금 가방을 끌어안고 울던 그 여성, 2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울먹이던 그분이 바로 거기에 앉아 계셨어요. 민준이의 어머니로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어요. 찻잔을 들다 말고 눈이 마주친 순간 입이 벌어지시더니 찻잔이 탁자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이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보이스피싱에서 구해드린 그분이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니라니요.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의 공기를 기억해요. 놀라움과 감동과 어색함이 뒤섞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한 감정을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우연 같은 만남 뒤에 저와 이 가족을 흔들어 놓을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도 저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정말로 있을 수 있는 건지 저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신 예비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눈시울이 금세 붉어지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나를 살려준 경찰이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니. 그 한마디에 식당 안 공기가 한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멍하니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고 저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 종로 골목에서 현금 가방을 끌어안고 울고 계시던 그 여성이 바로 여기 제 예비 시어머니로 앉아 계시다니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2 손으로 꼭 감싸 잡으시며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손이 따뜻하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날의 공포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으셨다는 뜻이었겠죠.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민준이에게 간단히 사정을 설명하자 민준이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를 네가 구한 거야? 하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 눈가에는 저를 향한 고마움이 촉촉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된 상견례는 신기하게도 어느 집 상견례보다 따뜻하게 흘러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경찰인 게 자랑스럽다고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인연이 어디 있냐며 연신 감탄하셨죠. 아버지도 평소에는 과묵하신 분인데 그날은 유난히 말씀이 많으셨어요.
갈비찜이 하나둘 비워지고 식혜가 나올 때쯤에는 양가 부모님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던 것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식탁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결혼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도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고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지는 길 예비 시어머니가 제 팔을 살며시 잡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겠니?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져서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예쁘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법이죠. 상견례가 끝나고 다시 출근한 월요일,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후속 수사에 투입됐어요. 그날 잡은 수거책과 운전기사를 조사하면서 조직의 자금 흐름을 하나씩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수사팀이 압수한 노트북에서 조직의 내부 문서가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보이스피싱 표적이 될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었고 이름 옆에는 재산 규모와 연락처,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은행 거래 패턴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차갑게 분석해 놓은 문서를 보고 있자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명단에 오른 분들은 자기가 누군가의 표적이 된 줄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계셨을 테니까요. 그러다 명단을 넘기던 제 손이 어느 이름 앞에서 딱 멈췄어요. 다른 이름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빨간 별표가 2개나 찍혀 있었고 옆에는 최우선이라는 메모까지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 이름은 박정숙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며느리라 불러주셨던 민준이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별히 예비 시어머니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노리는 건 보통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는 곧바로 최 형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최 형사도 명단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의자에 등을 기대며 미간을 좁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사건의 뒤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분명히 숨어 있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버스 창밖으로 하나둘 켜지는 서울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 전만 해도 운명적인 인연이라 마냥 기뻐했던 그 만남이 갑자기 묵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 조직에게 특별한 표적이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저와 민준이의 관계도 지금처럼 괜찮을 수 있는 걸까요?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과거 속에 이 모든 것의 답이 숨어 있다는 걸요.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 옆에 찍혀 있던 빨간 별표 2개, 그리고 최우선이라는 메모. 그 3글자가 며칠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대체 왜 어머니가 이 조직의 특별한 표적이 되어야 했던 걸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어머니의 과거를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저는 수사를 이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예비 시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검색하는 순간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저는 의자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이 20년 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대형 금융비리 사건의 기록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것도 피해자나 참고인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로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그 이름이 맞았습니다. 20년 전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에서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분식회계가 벌어졌었어요. 고객들이 노후를 위해 맡긴 돈이 경영진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장부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거대한 비리를 세상에 알린 사람이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당시 그 회사의 간부였던 어머니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검찰에 모든 내부 자료를 넘기셨습니다. 그 고발 하나로 수많은 권력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세워졌고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그 사건, 뉴스에서 연일 떠들썩했던 그 이름들 뒤에 예비 시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내부 고발자의 삶이 어떤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옳은 일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박수가 아니라 협박과 따가운 시선,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이었죠. 어머니는 그 뒤로 세상의 시선을 피해 이름을 바꾸다시피 조용히 숨어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더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지만 가장 꼭대기에 있던 핵심 인물 한 명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사 기록에는 배후 미상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그 인물의 실체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 없는 그림자가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흐름으로 돌아갔어요. 수거책이 모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계좌를 하나하나 역추적하는 작업이었죠. 유령 회사 명의의 계좌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며칠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최 형사도 옆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들이키며 함께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사무실 밖은 이미 깜깜했고 형광등만이 윙윙거리며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마침내 자금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을 찾아냈어요.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계좌였는데 그 회사의 실소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준이의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민준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가족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혼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을 키웠다는 것, 아버지라는 사람은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렸다는 것, 그게 민준이가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내부 고발을 하면서 맞서 싸운 상대가 바로 자기 남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남편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길을 택하셨고 그 대가로 가정을 잃으셨던 겁니다. 어린 민준이에게는 차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떠났다고만 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어머니 혼자 품어온 그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매일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그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또 아프셨을까요? 상견례 때 제 손을 잡고 우시던 그 눈물 속에는 보이스피싱의 공포만 있었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20년 전 수사망을 빠져나간 뒤에도 해외에서 범죄 자금을 굴리고 있었고 자신을 고발했던 전 부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을 보내 도복하려 했던 거예요. 돈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언제든 손을 뻗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모니터에 비친 강태식이라는 이름 석자가 자꾸만 흔들려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반드시 잡아야 할 범죄자인 동시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였으니까요. 민준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 과연 말할 수는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캄캄했습니다. 경찰로서의 정의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끝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선택을 해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눈을 감을 것인가. 경찰 배지를 달고 있는 한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태식 검거 작전이 확정된 날, 저는 최 형사에게 직접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최 형사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마디만 물으셨습니다.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민준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예비 시어머니가 20년간 홀로 짊어진 짐을 끝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말 못하고 삼킨 눈물을 제가 대신 마침표를 찍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전 당일 강태식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정보가 입수됐어요. 20년 만에 입국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직접 회수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서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그를 추적하며 저는 방탄조끼 안쪽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어요.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체포하는 순간 민준이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강태식을 확인했어요. 비싼 코트를 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은 20년간 도망 다닌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당당했습니다. 최 형사의 신호가 떨어지고 저와 동료들이 일제히 그를 에워쌌어요. 강태식 씨,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입니다. 강태식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날 잡는 건가? 그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의 여자친구가 경찰이라는 것도 자기를 쫓고 있다는 것도요. 알면서도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셈이었죠. 수갑을 채우는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20년 전 옳은 일을 하고도 모든 걸 잃어야 했던 예비 시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뉴스를 타면서 민준이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해외 사업가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자금을 굴려온 사람이었다는 것, 어머니가 바로 그 아버지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였다는 것,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가 그 아버지를 체포했다는 것까지요. 민준이에게서 며칠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는 그 며칠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수백 번은 되물었어요. 밤마다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들여다보면서 혹시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한번 보자꾸나. 어머니가 지정하신 곳은 상견례를 했던 바로 그 한정식 집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니 예비 시어머니와 민준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의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울었던 게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고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물잔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것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먼저 입을 여신 건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제 손을 잡으시더니 그때와 똑같은 따뜻한 손으로 꼭 감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날 구해준 것도 오늘 이 일을 끝낸 것도 다 내 덕이다. 이런 며느리라면 난 평생 자랑할 거다.
그 말에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0년간 비밀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셨던 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저는 울면서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범죄자 아버지는 잡았지만 아들은 아직 조사 중이에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가 먼저 웃으셨고 민준이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식당 안에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첫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무겁고 어두운 것들이 첫눈처럼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손끝의 온기가 더 많은 것을 전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보이스피싱 한 통에서 시작된 인연은 거짓말처럼 진짜 가족이 되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에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막히고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프지만 결국 그 모든 아프고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한지수 서울청 강력계 여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